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맞춤형 지식 탐구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자기학에서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그 원리를 파고들면 꽤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전류가 흐르는 두 개의 평행한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네, 이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건 어떤 전기공학 문제를 되게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온라인 자료인데요. 이걸 보면서 단순히 답만 찾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힘이 발생하는지, 또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는 게 이번 저희 탐구의 목표입니다. 특히 힘의 크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힘의 방향이거든요. 이것까지 확실하게 짚어볼 테니까요. 네,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한번 짚어보죠.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요, 그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자기장에 있는 곳에 또 다른 전류 흐르는 도선이 있잖아요. 그럼 그 두 번째 도선은 첫 번째 도선이 만든 자기장 때문에 힘을 받게 돼요.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도선이 만든 자기장도 첫 번째 도선에 힘을 주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는 바로 이 상호작용, 특히 두 도선이 이렇게 나란히 평행하게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도선이 자기장을 만들고 서로 만든 자기장 때문에 힘을 주고받는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마치 자석 두 개가 서로 밀거나 당기는 것처럼요? 아하, 그럼 이 힘의 크기를 정확히 계산하는 공식 같은 게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이걸 아주 깔끔하게 공식으로 정리를 해놨죠. 보통 두 개의 길고 평행한 도선 사이의 힘은 그 도선 전체 길이가 아니라 단위 길이당, 그러니까 1m당 작용하는 힘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이 단위 길이당 힘, 이걸 FL이라고 쓰는데 이걸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FL은 μ0 I1 I2 2파이 D. FL 나누기 L은 뮤제로 I1, I2 나누기 2파이 D. 네, 공식 자체는 뭐랄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는데요. 근데 여기 나오는 기호들이 각각 뭐를 의미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하나씩 보죠. FL. 이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선 1m당 작용하는 힘입니다. 단위는 뉴턴 퍼 미터, Nm이고요. 만약 도선 전체 길이가 L이라면 총 힘은 여기에 L을 곱하면 되겠죠. 뮤제로, 뮤제로. 이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진공의 투자율이라고 부르는 물리 상수예요. 값이 딱 정해져 있어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HM, 헬리 퍼 미터. 아, 상수군요. 네. 네, 이게 뭐냐면 진공 상태나 아니면 공기 중에서 자기장이 얼마나 쉽게 만들어질 수 있냐, 뭐 그런 걸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도선이 기름 같은 다른 물질 안에 있으면 이 뮤제로 대신에 그 물질의 투자율, 뮤를 써야 해서 힘 크기도 달라지고요. I1이랑 I2, 이건 뭐 비교적 간단하죠. 첫 번째, 두 번째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예요. 단위는 암페어 A고요. 공식 보면 분자에 있으니까 전류가 셀수록 힘도 세지겠죠. D. 이건 두 도선 사이의 거리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위를 꼭 미터로 맞춰서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센티미터로 주어져도 미터로 바꿔야 해요. 이건 분모에 있으니까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이 커지고 멀수록 약해지겠죠. 아하, 설명 감사합니다. 그 미우제로라는 상수가 좀 낯설긴 한데 자기장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나타내는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전류가 세고 거리가 가까우면 힘이 세진다. 이건 되게 직관적이네요. 네. 자, 그럼 이 공식을 실제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희가 본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상황은 뭐였죠? 네, 자료에 나온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주 긴 평행한 도선 두 개가 있고요. 얘네들이 공기 중에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율은 아까 말씀하신 진공의 투자율, 뮤제로 값을 그냥 쓰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기 중이면 거의 진공이랑 같다고 봐요. 네, 그리고 두 도선 사이의 간격 D가 5cm로 주어졌어요. 5cm. 각 도선에 흐르는 전류 I1과 I2는 둘 다 똑같이 10A 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두 전류의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조건에서 도선 1m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 즉 FL이 얼마냐, 이게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숫자를 가지고 직접 계산을 해볼 차례네요. 자,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FL은
뮤제로 I1, I2, 2파이 D였죠. 주어진 값들을 보면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HM, I1은 10A, I2는 10A, 그리고 D는 5cm. 자,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혹시 뭘까요? 단위 맞춰야죠. 거리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단위 통일. 공식에서는 거리를 미터로 써야 하는데 문제에서는 5cm잖아요. 이걸 미터로 바꾸면 5cm는 100분의 5m니까 0.05m죠? 네, 맞습니다. 0.05m. 이거 깜빡하면 계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항상 단위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단위 실수 진짜 많이 하죠. 저도 옛날에 엄청 틀렸던 기억이. 네, 0.05m.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값들을 다 공식에 넣으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공식 FL은 뮤제로 I1, I2, 2파이 D에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FL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HM 곱하기 10A 곱하기 10A, 2파이 곱하기 0.05m 이렇게 되죠. 와, 숫자들이 막 들어가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잠깐만요. 이 식 가만 보니까 분자랑 분모에 둘 다 파이가 있네요. 뮤제로에 4파이가 있고 분모에 2파이가 있으니까 이거 약분 되지 않나요? 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바로 그 점 덕분에 계산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져요. 분자에 있는 4파이를 분모에 있는 2파이로 나누면 숫자 2만 남게 되죠. 덕분에 그 골치 아픈 파이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와, 그럼 식이 확 간단해지겠네요. 네네. 그리고 전류 부분은 10A 곱하기 10A니까 100이 될 거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파이 약분하고 전류값 계산한 걸로 식을 다시 써보면 FL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100 곱하기 0.05가 되죠. 여기서 분자에 있는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100, 즉 10의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5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마이너스 7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5. 네. 그래서 FL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0.05로 더 간단해졌습니다. 이제 이 나눗셈만 하면 끝나는 거죠. 분모 0.05를 지수 형태로 한번 바꿔볼까요? 0.05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맞습니다. 그러면 FL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숫자 부분이랑 지수 부분 나눠서 계산하면 돼요. 숫자 부분은 2 나누기 5니까 0.4고요. 지수 부분은 10의 마이너스 5제곱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지수 법칙에 따라 10의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2승, 즉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죠. 따라서 FL은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n한 미터가 나옵니다.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네. 근데 보통 과학적 표기법으로는 첫 자리 숫자를 2라고 10 사이로 맞춰주거든요. 0.4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대입하면 최종 결과는 FL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뉴턴미터가 되는 겁니다. 와, 복잡해 보였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오니까 답이 딱 나오네요. 신기하다. 최종 결과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뉴턴미터. 근데요, 이 숫자를 보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면 0.0004잖아요. 0.0004 뉴턴미터. 솔직히 이거 엄청 작은 힘 아닌가요? 이게 뭐 실제로 의미가 있는 힘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네, 맞아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뉴턴이라는 힘 자체는 정말 작죠. 비유를 들자면 뭐랄까 1m 길이 도선에 모래알 하나 정도 올려놓은 무게, 뭐 그 정도 될까요? 하여튼 일상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는 수준의 힘이에요. 하지만 이게 항상 무시해도 될 만큼 작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오산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해요. 첫째는 전류가 훨씬 커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공식 보면 힘은 전류의 곧 I1, I2에 비례하잖아요. 아, 제곱에 비례하는 거네요. 전류가 같다면. 네. 그렇죠. 만약 전류가 10A가 아니라 뭐 수천 암페어, 수만 암페어 이렇게 흐린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제철소 전기로라든지 아니면 큰 변전소,
자기부상열차 같은 곳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이 작은 힘이 쌓이고 쌓여서 도선을 휘게 만들거나 어떤 구조물에 상당한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전류가 100배 커지면 힘은 10,000배나 커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무시할 수 없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거리가 아주 가까워지는 경우예요. 공식에서 힘은 거리 D에 반비례하잖아요. 만약 도선 사이 거리가 5cm가 아니라 훨씬 더 가까워서 마이크로미터 단위, 예를 들면 반도체 칩안의 배선들처럼 그렇게 가깝다면요. 그러면 전류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꽤 큰 힘이 작용할 수 있어요. 이런 미세한 힘들이 회로 상륜이나 수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숫자가 작다고 얕볼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특히 전류가 아주 크거나 거리가 아주 가까울 때는 그 중요도가 확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제 힘의 크기는 알았습니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뉴턴.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남았죠. 바로 방향. 이 두 도선은 서로 끌어당길까요? 아니면 밀어낼까요? 이 부분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향은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기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 방향을 정하는 규칙은 아주 명확하고 또 기억하기 쉽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보면 됩니다. 자, 만약 두 평행한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서로 같은 방향이다. 그러면 두 도선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이걸 어려운 말로 인력이라고 하죠. 인력을 받습니다. 서로 좋아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 같은 방향이면 끌어당긴다. 인력. 네. 반대로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다. 그러면 두 도선은 서로 밀어내는 힘, 즉 척력을 받습니다. 서로 실어서 밀어내는 거죠. 오, 같은 방향이면 인력, 반대 방향이면 척력. 와, 진짜 간단 명료한 규칙인데요. 외우기 쉽겠어요. 그럼 우리가 다른 문제에서는 아까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문제 조건에서 전류 방향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 두 도선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즉 인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한 힘의 크기,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니트는 각 도선 1m마다 서로를 향해서 이만큼의 힘으로 끌어당긴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하, 이제야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지네요. 크기만 알아서는 반쪽짜리 이해였군요. 방향까지 알아야, 이 두 도선이 서로에게 다가가려 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네요. 같은 방향 전류는 인력, 반대 방향 전류는 척력.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탐구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류가 흐르는 두 평행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핵심은 단일 길이당 힘, FL은 뮤제로 I1, I2, 2파이 D라는 공식이었죠. 여기서 뮤제로는 진공 투자율 상수고 I1, I2는 전류, D는 거리였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 조건, 그러니까 전류가 각각 10A, 거리가 5cm, 즉 0.05m일 때 이걸 계산해서 단일 길이당 힘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뉴턴미터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비록 작은 값 같지만 전류가 아주 크거나 거리가 아주 가까우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된다는 점도 이야기 나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규칙, 힘의 방향. 전류 방향이 같으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 반대면 서로 밀어내는 척력.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인력이 작용한다. 여기까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것이 당신에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당신이 전기공학이나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건 당연히 알아야 할 전자기 상호작용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또 실생활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모터나 발전기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원리, 그러니까 자기장하고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가님 말씀처럼 아주 센 전류가 흐르는 산업설비나 반대로 아주 미세한 전자회로를 설계할 때는 이런 도선 간의 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계산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 힘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기도 하고요. 네, 정확합니다. 심지어 이 평행도선 사이의 힘은요. 예전에는 전류 단위인 암페아를 정의하는 기준 그 자체였어요. 뭐냐면 1m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아주 긴 평행도선에 똑같은 전류를 흘렸을 때 도선 1m당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뉴턴의 힘이 작용하게 만드는 그 전류 크기,
그걸 1암페어라고 정의했었거든요. 지금은 좀 더 정밀한 다른 방법으로 정의하지만 그만큼 이 현상이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암페어 정의의 기준이었다니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었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딱 평행한 도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상황을 다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재밌는 질문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 두 도선이 완벽하게 평행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힘은 어떻게 될까요? 계산은 훨씬 복잡해지겠지만 현실에선 그런 경우가 더 많겠죠. 또는 도선이 공기 중에 있는 게 아니라 변압기안처럼 기름이나 다른 절연 물질 안에 잠겨 있다면요? 그때는 진공 투자율 뮤제로 대신에 그 물질의 고유 투자율 뮤를 써야 하는데 그 값이 달라지면 힘의 크기는 또 어떻게 변할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고 더 탐구해보는 것도 이 기본 원리를 훨씬 더 깊고 넓게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간단해 보이는 문제에서 시작했지만 파고들수록 더 깊은 개념들과 또 현실적인 응용까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당신을 위한 맞춤형 지식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평행도선 사이의 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전자기학의 기본 원리 그리고 그 응용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수 있는 깊이 있는 탐구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